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말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호감이 가든지 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두 번 만나고 이제 세 번 만나니까 점점 사람이 괜찮다, 저 사람. 그런 느낌 주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도 내가 아주 상대한테 호감을 주는 경우가 있고 별 기대 없이 만났는데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는 10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타인에게 진심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사실 없죠. 물론 진심이 아닌데도 대중을 흔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청자들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설정을 하고 거기에 또 시청자들은 속아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근데 그런 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제 제외시켜 놓기로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요, 이제 1대1. 그 만남과 대화에서 난 어떻게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제 호감을 보이거나 공감하고 들어주고 뭐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뭐 친절할 때조차 포인트는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진심인 것처럼 그 상대에게 정말 호감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다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보일까요? 일단 뭐 기본 매너 지키는 건 이제 아예 상식이라고 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눈 맞추고 밝게 웃고 뭐 딴짓하지 않고 뭐 상대한테 집중하고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본 매너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를 존중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진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어떤 기본 태도, 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 진심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원칙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잘 해나갈 수 있죠. 아주 원만하게. 그런 어떤 남을 존중한다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잠깐만 이러면서 뭐 문자 보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사람 불러서 미팅하는 도중에,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자기를 존중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요로 이렇게 남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래처가 왔을 때, 그럼 이제 그 거래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소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장에서는 선배가 후배한테 그러지 후배가 선배한테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직장 상사 앞에서 못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뭐 팀장님 하고 딴짓하고 누가 이러겠어요.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면 같이 방송하던 사람들을 아예 그냥 딱 나몰라라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 꺼지고 나서 또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 더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런 데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 이제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진심으로 보이고 싶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렇게 타인에게 진심으로 보이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요, 이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늦으면 이미 존중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에요. 막 거의 다 왔어 이러면서 막 20분씩 늦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 어때요? 늦는 친구가 항상 늦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감도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진심이 아니란 얘기겠죠.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잖아요. 어떤 강의에 갔는데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서류 제출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이 많아요. 뭐 사인도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러면 어떤 이제 어떤 기업의 교육 담당자는 그 서류를 다 챙겨놔요. 다 프린트해서 딱 챙겨놔서 이제 그 강의 전이나 후에 제가 이거 사인만 하실 수 있게끔 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사인만 해주세요. 이러는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담당자는 제가 그 메일로 서류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이렇게 사인하셔서 이렇게 스캔 떠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는 직원도 있어요. 아니, 온 김에 내가 사인하고 가면 될 텐데 그걸 이제 미리 준비를 안 해놓는 담당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아껴주고 싶다. 저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에 가장 평범하지만 딱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 싶다.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거 내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자. 이런 어떤 배려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내 시간을 아껴주는구나.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을 끌어내는 데는 이런 어떤 작은 배려, 내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자, 타인에게는 내가 이제 진심으로 보이는 거, 진심으로 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스스로한테는 어떨까요? 스스로한테는 자신감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남들 보기에 호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 볼수록 저 사람 괜찮은데? 어떤 사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 어떤 건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방송하려고. 항상 사람의 태도,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고 강의에 활용하려는 게 제 직업병이에요. 근데 이제 매력적이고 참 호감이 가네? 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눈치 보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겠어요. 자, 그러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유가 있어 보여야 돼요. 늘 초조하고 강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편한 기분이라면 상대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게 가능해져요. 여유 있는 사람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 칭찬했어요. 이번에 세미나 그쪽 팀, 발표 굉장히 호평이던데요? 그러면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애를 참 많이 썼어요. 특히 우리 김 과장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공을 돌릴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게 바로 여유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공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런 기회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여유 없어 보이죠?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니까요. 자,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어 보이고 또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인정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청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뭔가 실수를 했어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물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청업체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기가 혼날까봐 모른 척 하청업체한테 덮어 씌워요. 그래도 뭐라고 못하겠지. 하청업체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한 건 자,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혼나고 책임지는 거죠. 길게 보면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다 알게 돼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냥 그 순간에 그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어떤 꼼수, 결국 자기 발등 자기가 찍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인생의 기본 공식이고요. 특히 직장 생활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길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위기 극복력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이제 평소에 내가 아주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쳐요. 잔소리도 많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통한다고 나 싫어한다는 직장 상사 나도 별로 싫어해요. 나도 직장 상사지만 기겁지 않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매출이 계속 하락해서 이제 너무 회사 분위기 안 좋아요. 목표가 절반도 못 미쳤어요. 이러다가는 내년에 우리 팀이 계속 존속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문제는 그 팀원인 내 실적이 최악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팀장이 갑자기 이제 비상을 딱 걸더니
내가 매출 못 달성한 미달성 분까지 본인이 딱 데드라인까지 다 해냈어요. 생색도 없이. 뭐 그럴 때 이제 리더가 뭐 잘해놓고 참 나 아니면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생색내는 리더, 자기 공 자기가 다 깎아먹는 거고요. 정말 마지막에 팍팍 추진해가지고 딱 이제 해결했어요. 그 위기 극복력이 뭘까요? 평소에 자기가 이제 실력, 인맥,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런 이제 관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야말로 백조가 물밑에서 막 발장구 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지 자신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위기가 와도 대응 가능한 내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저 사람을 참 보면 볼수록 참 괜찮다라는 이제 느낌을 진심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야말로 말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진 사람, 보면 볼수록 괜찮아지는 사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시고 타인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그런 여러분들로 인간관계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